네, 평론가 조우석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어이없고 어처구니 없는 게 새삼 하나 있습니다. 이번 방미 과정에서 나타난 이재명의 무턱댄 친일 친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일 친미 자체야 방향은 옳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볼수록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제2의 이완용이 아니냐 하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지적한 게 며칠 전 자유일보 만평입니다. 그건 국회의원을 지냈던 차명진의 작품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중국 앞에는 쉐쉐, 미국엔 쭉쭉 빠는 멍청이 이재명을 조롱했습니다. 정확한 지적입니다. 더하고 뺄 것도 없이 이재명의 친일 친미 외교의 실체를 그대로 전했습니다. 하지만 만평에 드러난 것보다 현실은 그 이상으로 위험천만합니다. 이게 숨겨진 진실입니다. 여러분이 다 아실 겁니다. 이재명 일당은 이번 백악관 방문을 통해서 한국 돈 2390조 원, 미국 돈으로 1조 7천억 달러의 초대형 투자를 약속을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트럼프에게 완전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곳간을 털리는 수준의 투자입니다. EU, 유럽연합을 제치고 미국 역사상 단일 국가를 기준으로 볼 때 유례없는 투자의 규모라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언론들은 그런 이재명을 지켜 세우면서 이게 무슨 굉장한 성과라는 듯 포장을 합니다. 가소롭습니다. 이거는 저들이 반미를 외치는 뒤에서 그만큼 미국에 대한 컴플렉스에 쩔어 있다는 뜻의 다름 아닙니다.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이거는 외교 참사입니다. 명백한 외교 참사,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는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정통성을, 대통령이 되는 과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워싱턴의 분위기를 미리 알아채고 아마추어 반미주의자 이재명과 그의 실력 없는 비서실이 알아서 트럼프의 가랑이 아리를 긴 결과입니다. 트럼프가 트집을 잡을까봐 아예 그 밑에 들어가서 박박 기었다. 그 결과가 바로 이런 겁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여러분이 다 아시듯이 턱시도 차림에 와인잔을 높이 드는 그런 정식 오찬이나 만찬을 없었습니다. 누구 말대로 미국은 그저 샌드위치만 먹여보내는 수준으로 홀대를 했습니다. 당연히 공동성명이나 기자회견도 없었습니다. 배웅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트럼프는 바로 그 시간에 백악관 출입기자들과 회견에서 자기가 얼마나 한국의 대통령을 잘 요리해 먹었는가를 자랑질하고 있었습니다. 그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재명을 만나기 직전 트럼프는 한국에서 무슨 숙청이 일어나고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건 아니냐, 한국에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냐라고 하는 짧은 트위터를 날렸던 게 전부였습니다. 이 하나에 이재명은 겁을 왕창 먹었습니다. 그게 문제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올라탄 권력 찬탈자인 자기네 모습이 노출될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미국이 자신을 책봉해 주지 않을 것이 두려워서 결과적으로 저자세 외교, 굴욕 외교를 자청한 것입니다. 그 결과 이재명은 개망신을 당하는 것을 모면했습니다.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그 대가로 엄청 털렸습니다. 뜯겼습니다. 이재명이 살덩어리가 떨어져 나가는 건 뭐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곳간이 거덜나기 직전이라면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을 자진상납한 결과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2의 이완용 얘기가 나오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식의 친미는 우리 자유우파가 원하는 한미동맹 강화와는 결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건 나라를 거덜내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연히 매국행위다 라는 말을 들어 마땅합니다. 결정적인 장면을 하나 말씀드릴까요? 왜 트럼프는 평택 미군기지 땅을 달라고 이재명에게 얘기를 했을까요? 이거 흥미롭습니다. 그런데도 이재명은 찍소리도 못했습니다. 방어 하나 못했습니다. 자, 여기서 만에 하나 그때 트럼프의 카운터 파트너인 이재명이가 아닌 윤석열이었다고 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평택 땅 달라라고 트럼프가 말을 한 게 보도가 됐다면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윤석열은 미친놈,
나라 팔아먹은 이완용보다 더한 사람이라고 이 나라 주사파들이 온통 들고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 후폭풍 때문에 지금 광화문은 제2의 광우병 파동처럼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이가 하니까 쟤네들이 입을 자꾸로 닫고 있습니다. 조용합니다. 정말 미스터리는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은 한 입으로 두 말을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웃기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이재명이 누굽니까? 자, 지금 보듯이 3년 전에 야당 시절에 이재명은 당대표 자격으로 국회에서 연설을 하면서 미국과 중국 둘 사이에 하나를 선택해 운신의 폭을 좁힐 이유가 뭐가 있냐라고 떠버려 댔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 직전에 미군은 점령군이라는 소리도 버젓이 했더랬습니다. 그랬던 자가 이번에는 완전히 돌변했습니다. 더 이상 안미 경중은 불가능하다. 안보는 미국과 경제는 중국과 하는 양다리 작전은 불가능하다고 3년 전 했던 집으로 했던 얘기를 뒤집었습니다. 우리는 물어봐야 됩니다. 당신 어떤 게 이재명이야? 좌빨들이 볼 때 정말 지금 복장을 치고 있는 게 따로 있습니다. 미국은 미국이라서 그렇다고 치지만 그 전에 방일 외교가 문제입니다. 이재명이 보인 태도 때문에 지금 개딸들이 완전히 속이 뒤집어졌습니다. 이재명은 아까 살짝 언급했던 3년 전 야당 시절 국회 연설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일 관계에서 역사 문제는 단호히 처리한다. 영토 주권 마찬가지다. 국민의 생명 안전 문제 역시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라고 헛소리를 빵빵 내질렀던 자입니다. 그런데 이번 3년 뒤에 이시바 총리하고 회담에서 그냥 입을 닫았습니다.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문제, 원폭 피해자 문제, 과거사에 대해서는 모두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 방향이 맞긴 맞습니다. 하지만 이재명을 지지했던 자들은 지금 미치고 팔딱 뛰입니다. 더구나 후쿠시마 핵 오염수도 이재명은 언급을 안 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국제사회에 제소를 해야 되네 만회하고 발광을 했던 게 이재명인데 입도 벙긋 하지 않았다. 그리고 미국에 건너가서 트럼프가 이재명에게 왜 일본은 한국과 잘 지내고 싶어 하는데 한국이 왜 그렇게 과거사에 집착하는가라고 물어왔을 때 이재명은 모기를 낚아채듯 딱 묻습니다. 호기롭게 받아칩니다. 미국이 한미일 관계를 협력을 중시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안다. 그래서 내가 미국에 오기 전에 일본과 만나서 미리미리 싹 다 정리했다 라고 떠들어댔습니다. 문제는 이게 믿기지가 않는다는 점입니다. 뒷감당을 하겠느냐 걱정입니다. 정말 궁금한 거는 이겁니다. 같은 친미와 친일인데 그걸 윤석열이 하면 토착 왜구란 소리를 듣는 게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이재명이 하면 외교를 잘한 겁니까? 세상에 이런 이중잣대가 어디 있습니까? 똑같은 걸 했는데 한 사람은 100점이라고 한 사람은 0점이라고 얘기합니까? 정말 걱정은 오늘 말씀드립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이 국내 정치가 궁지에 몰리면 다시 반일, 반미 카드를 뽑아들고 나올 것이란 점입니다. 그래서 문제입니다. 친미, 친일을 말했다고 그게 영원할 줄 알았느냐라고 얼굴을 확 바꾸고 나올 인간이 이재명이라는 걸 우리는 압니다. 안 그렇습니까? 다시 3년 전 야당 시절의 이재명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는 당시 그때 연설에서 윤석열의 미국, 일본 순방을 두고서 핵심 의제는 꺼내지도 못한 참사라고 욕을 막 퍼부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그랬더랬습니다. 초보라는 말로 양해가 될 수 없다는 웃기는 말도 했습니다. 가소롭습니다. 이번 한일, 한미 정상에서 이재명은 명백히 좌빨의 기준으로 볼 때 토착 왜구이고 극우로 돌변했습니다. 그 결과 국민들은 뿔이 났습니다. 뭐가 이재명의 진짜 모습이고 대한민국이 가는 방향은 뭐냐 하고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재명의 친일, 친미는 방향은 맞지만 무턱된 친일, 친미 때문에 나라가 거덜나고 있다. 그건 이재명의 제2의 이완용이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해준다 하는 비판이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이걸 어떻게 감당할까? 저는 이 사이에서 이재명이 난파당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 시간은 그렇게 되는 시간은 길지 않다
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